1504년. 1504년.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행할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요? 이게 뭐냐면 젓갈입니다. 혹시 젓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유, 뭐 밥도둑이죠. 혹시 조나단 씨도 젓갈 아, 즐겨 저희 드시나요? 쪽에는 이제 전라도 음식에는 젓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젓갈을 많이 좀 접했죠. 아니 전라도 쪽에서 예, 사셨어요? 광주광역시 예, 저희 전라도 쪽에서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 김치에도 그렇고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뭐 대한민국에서 젓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젓갈을 사람의 살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아유,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살로 젓갈을 만들었다면 사람으로 젓갈을 담은 이 충격적인 일은 우리가 도착한 1504년에 실제로 한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요? 실제 사건이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믿을 수 없는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짓을 저지를 만한 조선의 왕 누가 있을까요? 조선에 왜 폭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그거 복권에 누가 떠오르세요? 연산군. 오! 연산, 네, 조한 씨 네. 잘하셨습니다. 연산군. 네, 맞습니다. 연산군이죠. 조선 최악의 폭군, 폐륜의 대명사. 맞아요. 심하다. 예,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이 연산군한테 붙을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던 걸까? 자, 연산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사륙의 행보를 그는 걷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나? 이걸 주제로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연산군의 비밀스러운 속내를 벗겨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데? 자, 이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을까? 그 시작을 알려면요, 먼저 아셔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뭔가 힌트 드릴게요. 네네. 연산군의 아버지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연산군의 아버지. 이거 하면 고대왕이 그거 해야죠. 태정태세 태정, 문단세. 태세, 문단세, 예성연조. 예성연중, 연 지났어. 예성연, 성종 아닌가요? 성종. 믿겨지십니까? 야, 조나단.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대단한데요. 예. 사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동현 씨 혹시 이거 외우세요? 저도 알죠. 예. 자, 시작.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거. 아, 맞아요. 똑같아요. 예. 알죠. 다. 자, 우선 역대 계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외우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 네,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 조선 9대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성종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아, 네. 금별쌤의 별점 체크 포인트. 성종하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죠. 뭔가요? 경국 대전. 맞습니다. 경국 대전. 이런 경국 대전을 완성한 국왕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묘호가 성종입니다. 성자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완성. 네, 맞습니다. 이룰성자예요. 사실 이 이룰성자 묘호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평생 했던 이 경연의 횟수가요 무려 8,000회를 넘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법률을 만들 정도면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자, 이렇게 연산군은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중전 윤씨 사이에서 세자, 그것도요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적장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 적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게 정확한지 사실 제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그때 조선시대 때는 첩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첩이 아닌 원래 부인의 아들을 적장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답. 아, 그러면 적장자면은 그것만 그럼 플러스 뭐 장남? 장남까지. 좋아요. 좋아요. 네. 왕비의 아들 그리고 장남. 우리 이걸 적장자라고 하죠. 네. 연산군은요 어마어마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 아빠 성종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조선의 경사입니다. 경사. 나라의 아유, 감사합니다. 기쁨이었구나. 나라의 풍사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라의 경사죠. 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왜?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지? 1479년 6월 1일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중전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그죠? 날이죠. 네네네. 근데 성종은요 그날 중전 윤 씨의 생일인 그날, 자기 아내의 생일인 그날 왜?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갑니다. 하필 그 생일날. 옛날에요? 그러니까. 아유. 자, 그런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전화를 매실 것이야.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 부부싸움, 부부싸움. 불안해. 임금의 얼굴 용안에 상처 났어? 와우. 어떻게 뭔가 그은 거예요. 그런 거야?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남편이 생일날 그 후궁의 처소를 찾게 되니까 중전 윤 씨가 글쎄 임금이 있는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의 얼굴 용안에 이 손톱 자국을 낸 겁니다. 아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종은요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성종 10년 폐비를 시키기 전에 성종 8년에도 이미 폐비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폐비의 방에서 비상과 방향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주술서와 같은 이런 방향서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됐습니다. 자, 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 씨는요 성종과 불화가 있던 생일 다음 날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성종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년 후에 결국은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일곱 살 연산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어이? 틀렸습니다. 어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어요. 네. 이 성종은요, 아들 연산군에게 이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시크릿,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뭐.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패비 윤 씨에 이어 새 중전이 된 세 번째 왕비 정현 왕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 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뜨거워요. 살아 있어요?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삼.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나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